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있었던 저희 회사에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어떤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야 하는가, 사업을 하시는 주체 입장에서 어떤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간단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약간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또 이렇게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가파르게 인기가 있었고 경기가 좋아서 많은 이렇게 분양 대행사들이 굉장히 노고에 비해서 쉽게 분양을 마무리를 한 시절이 이제 이전의 시절입니다. 2016년, 17년 이 정도 시절이 18년까지 거의 그랬죠. 그 정도 시절이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 분양 대행사를 선정할 때 과거의 실적과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PT 능력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분양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 그 분양이 잘 마무리가 되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분양 대행사를 하면서 일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양 대행의 일은 그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그 누구를 갖다 놓더라도 분양이 잘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절에 당연히 검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하나라도 검증이 되고 이런 실적들을 봐가면서 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점의 경기를 지나서 그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락기에 막 맞았을 때,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 파악이 되고 미리 예견이 될 수 있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이렇게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좀 능력 있는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대행사들을 선정을 하면 자기의 사업에 훨씬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끝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때까지도 거의 대부분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할 때 기존 관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갑니다. 이제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죠. 지금 같은 시절이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분양 대행사라고 서 있는 대행사들은 그 어느 대행사를 막론하고 다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이렇게 분양을 했던 사람이고 겨우 페이퍼를 만져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분양 계획서를 잘 쓰고 PT를 잘해서 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마케팅력을 뭐 자기 스스로 나가서 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마케팅이 된 것도 아니고 브랜딩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리고 그 사업주가 뭐 어떻게 되든 사업주가 망하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돌파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겨우 뭐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방법을 내놓거나 뭐 마케팅을 뭘 좀 더 해달라, 뭐 이런 방법을 내놓거나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 선입니다. 그게 이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현재 분양은 안 되고 있고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참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초기 선택을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2019년 8월 현재의 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해당되는 분양업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이제 대안은 기존에 있는 분양 대행사를 자르고 새로운 분양 대행사를 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넣을까요? 이제는 과거의 실적을 보고 넣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일을 보고 넣을까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과정을 겪지 않겠죠. 당연히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넣겠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분양 대행사로서 이름을 나타내고 날리고 돈을 벌었을 때가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14년, 13년까지 이때 미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을 때, 그때 이제 실력 하나를 검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직영 조직이 있는 걸로 인해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서 나아갔던 회사였습니다. 그게 기회였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저는 작년부터서도 사실은 많은 분양 대행사들, 시행사들의 PT를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 같다,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분양 대행사를 2개를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하나는 페이퍼를 잘하고 기존 실적이 있는 사람을 넣더라도 하나는 직영 조직이 많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젊은 조직이 있는 이런 곳을 넣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입장은, 그 다음에 건설사의 입장은 늘 기존 실적,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명분이 서는 것이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미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지금 사실 작년 초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직원들을 다시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회사를 브랜딩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오파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소방수입니다. 소방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분양 시장을 분양을 해내야 하는 소방수입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야 하고, 오직 실력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을 시행하시는 대표님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많은 검증과 많은 스터디 없이 시작했던 시행사도 있으실 거고,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이런 시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는 새롭게 판을 짜고 나가야 되고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과거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맨 하부 조직에서 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바뀌고 스스로 뭔가를 돌파해 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전체 프로젝트를 딱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마케팅을 하고 하나로 움직이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현장에 한 명이 포진이 되어야 되고,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줘야 되고, 대행사는 대행사 나름대로 또 그 마케팅에 힘입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바람을 일으켜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날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이력, 과거에 어떤 것을 했다, 뭐 분양했다, 그거는 모든 분양 대행사를 선정하실 때 그 분양 대행사의 사무실을 한번 가보세요. 분양 대행사 사무실을. 그럼 그 분양 대행사가 진짜로 자기 조직으로 분양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사무실에 이렇게 기획자 몇 명 놓고 그 파워포인트나 잘 만드는 회사인지가 보입니다. 정확히 보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이 따르는 이렇게 그 직영 조직이 뭐 최소한 20-30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마무리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처음에 초이스를 할 때 상황이 뻔히 보이게 되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명분이나 대외적인 어떤 이런 관례나 이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망하거나 사업 시행사가 만약에 크지 않은 시행사라 그러면 진짜 망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분양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동력이 안 되면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 대주도 안 하고 건설사에서 계속 프레스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할인 분양해야 되고 시행사 마진은 다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것을 어떻게 바람을 잡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꾸고 나갈까, 그거에 필요한 분양 대행사는 어디일까라는 것을 사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요, 참 이렇게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외람되지만 이 영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냥 시장이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더 죽고 그 현장이 더 죽으면 죽을수록 나중에 그 현장을 팔았을 때 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닥에서. 저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야비한 것 같아요. 그게 야비한 것 같고,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들만 배워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정말 스스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씩이라도 분양을 해나가면서 방식을 보여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갑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아침에 사무실 본사를 들렸다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장이 더 많이 가까이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최근에 어렵고 분양이 올스톱되어 있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또 예전처럼 물론 오파가 와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행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좀 더, 그러면 너는 무슨 얼마나 대안이 있느냐, 자신감도 제한인 거죠. 누구보다 또 이 바닥을,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쳐봤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봤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돌파해 봤던 그 경험은. 그렇게 하시고, 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